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달러 패권을 이야기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제 유가를 통한 달러 패권, 페트로 달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2편으로 1929년 대공황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나서 브레튼 우즈, 그 다음에 이제 군본이제 폐지까지 좀 더 나가면 이제 오일 쇼크까지 나갈 수도 있고, 오일 쇼크는 3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 사건이라고 제가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달러 패권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만 나열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세계 대공황인 거죠. 1929년 10월 24일 어느 날 뉴욕 거래소가 상장된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933년 말까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막 망해가고 있었어. 그래서 뭐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만성적인 이제 가잉 생산하고 실업자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쌓이다가 1929년 10월 24일 주가가 어느 날 대폭락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밥 물가도 폭락을 하고, 기업도 생산을 멈추고, 식량도 막 폭락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1933년만 해도 전 근로자의 수가 약 30%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이 막 실업자였다고 합니다. 각국이 부도가 나고 은행이 부도 나고 뭐 공장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렸겠죠. 이 대공황은 미국뿐만 아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었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32년에는 1929년 공황 발생 이전과 비교해서 각국의 공업 생산 수준이 44%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1908년이나 1909년 수준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공업 부분에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취업자가 늘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도 막 폭락한 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이제 유럽하고 남아메리카까지 확산돼서 소매, 커피, 가축도 대량으로 파괴되는 사태까지 막 확산된 겁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이제 1931년에 오스트리아 은행이 도산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금융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실로 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로스차일드가 얘기할 때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세계 대공황을 이용해서 뉴욕 증시가 폭락했잖아. 뉴욕 증시가 폭락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증시에 상장된 200여 개 종목 중에 한 70%를 로스차일드가 지분을 가진 은행들이 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그 공장들 지분을 다 사들이니까 산업 자본을 꿀꺽 삼긴 거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계획된 대공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에이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설마 무슨 유대인이 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전에 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로스차일드가 설명할 때 좀 상세히 보시면 이해가 그냥 다 알아. 정말로 그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조사를 상세히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대공황하고 맞물려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면서 호주로 토끼를 2마리인가를 갖고 왔대요. 근데 이 토끼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호주에 있는 푸르장 푸른 토끼가 갑자기 급중에서 다 뜯어먹은 거야. 토끼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 전쟁을 해도 토끼를 죽여도 끝이 없는 거야. 막. 그런데 세계 대공황이 왔단 말이야. 호주는 안 굶주렸다는 거야. 토끼 잡아서 먹어서, 토끼로 통조림 만들어서 굶주리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런 도중에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거야. 유럽 전역이 초토화가 된 거지. 뭐 러시아까지 쳐들어갔으니까, 그죠? 프랑스 점령하고, 영국에도 그 영국 런던에 V2 로켓 쐈잖아, 그죠? 영국 런던시까지 V2 로켓을 쏘고 막, 그래서 영국도 항폐화되고 유럽 전역이 초토화된 거야.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또 난리치고 있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막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고 있지. 세계 어마어마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세계 대공황이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전쟁 물자를 만들어준 거야. 피복을 만들어주고, 폭탄을 만들어주고, 비행기를 만들어주고, 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그 노동자들한테 급여를 줬을 거 아니에요.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니까 전쟁 2차 세계대전 끝물에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거야, 막.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싹 머리를 딱 썼지. 그래서 1944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전 세계 한 44개국 연합국 통화금융위원회를 열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영국이 완전히 황폐화 됐잖아. 전화에 휩싸였잖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너희들 갖고 있는 그 파운드화로 국가 간 결제를 못 하잖아. 국가 간 결제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축통화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파운드화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파운드화로 저걸 못 하잖아. 달러로 기축통화를 하자. 근데 이제 기축통화로 하면 화폐를 발행하면서 얻는 시뇨리지 효과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업자를 구하려고 이제 후보댐을 건설하잖아. 댐을 건설할 때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조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해. 1조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에 주고, 그럼 연준이 돈을 찍어서 주겠죠. 1조 달러치. 그럼 이 1조 달러 갖고, 야, 후보댐 공사할 때 건설할 사람, 건설회사 입찰해, 입찰. 그러면 뭐, 여러 건설회사가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건설 수주를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입찰을 받은 건설 업체들은,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은 걸로 가족이 먹고 살고, 그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근데 그 뒷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어. 1조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 30년 만기라고 할게요. 30년이 지났어. 미국 그 정부에서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빚을 주면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빚을 갚잖아. 근데 미 행정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30년이 됐어. 새로운 1조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해. 그래서 대안해버려. 그럼 끝나. 그게 시뇨리티 효과라는 거야. 월남전이 벌어졌잖아요. 그 월남 전쟁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월남군이 강적인 거야. 6.25 때 도와준 적이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들한테 좀 파병을 좀 해달라.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가 너희들 자유민주주의 얻으려고 굉장히 도와주지 않았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그 대신 경제 원조를 좀 해달라. 그러고 군인들한테 월급을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파월 장병들한테 월급이 당시 월급으로 10달러가 지급이 됐다고 해요. 10달러를 제가 지금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한번 계산을 러프하게 해봤더니 지금 한 2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지금 화폐까지 따지면. 근데 우리 월남 파병들이 예를 들면 10만이고 20만이고 갔잖아요. 전쟁을 막 했잖아. 그럼 매달 월급을 줄 거 아니야. 한국군한테 주는 매달 월급을 달러로 줄 거 아니야. 그 달러가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댐을 공사를 하고 자동차를 만들어 판 돈을 준 게 아니고 윤전기 돌려 찍어준 돈이라는 거야. 그게 시뇨리티 효과라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국가화폐를 달러로 쓰면 편한데 그 시뇨리티 효과 때문에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정책을 못 피는 거야. 그래서 그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뇨리티 효과 때문에 자국 화폐를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야, 너 달러를 기축통화하면 미국 너희들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달러로 기축통화를 하는 대신 금을 보관한 만큼 달러를 찍어낼게. 그게 근본이제야. 35달러의 1온수로 금을 픽스시키고, 그래서 너희들이 달러를 가지고 무역을 하다가 35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을 내줄게, 1온수를. 그게 근본이제야. 근본이제를 핑계로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돼, 무역 간에.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전까지 대영제국으로 불리던 영국은 몰락하고요. 달러 중심 세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그 세계에 제패하는 그런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1970년이 됐어.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월남전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력이 너무 약화된 거야. 금 보유고가 없으니까 달러를 더 찍어낼 수도 없어. 금이라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금 보유가 더 부족해. 뭐 그래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에 달러하고 금의 교환을 정지를 해버려. 야, 달러 갖고 와도 금 안 내줘. 근본이제 폐지하고, 그 다음에 수익 가정 10%를 부과하면서 신경제정책을 발표합니다.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안 내준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금을 보관하지 못해서 달러를 못 찍어냈다고. 필요 없잖아.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상승했어. 그 뒤로 근본이자가 폐지되면 달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거고, 달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주가는 무한정 올라갈 거고, 배당만 받아도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이때부터 마음껏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서 통화는 급격히 팽창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미국 증시는 하염없이 올라, 하염없이. 이 차트 한번 띄워줄게요, 제가. 이 차트. 어쨌든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고 근본이자를 했는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자를 폐지해 버렸어. 달러가 막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 사이에 1973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일 쇼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유가가 단숨에 5배씩 오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세 번째 얘기, 오일 쇼크와 페트로 달러에 대한 그 마쿠 얘기는 이제 3편에서